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 월드.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 MZ 세대처럼 한번 입어봤어요. 잘 어떤가요? 오늘은 누구 이제 생각하고 입으신 거예요? 아, 다들 뭐 상상하고 계시잖아요. 아, 왜 그렇게 뭘 물어봐? 원영 씨, 원영 씨. 아, 진짜? 모르겠다. 아유, 제가 뭐 감히 어떻게 따라하겠습니까? 살짝 느낌만 내봤습니다. 예. 근데 진짜 잘 어울리세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어울리는 걸로. 네. 그리고 네. 또 이제 그 소영 씨 이 양말을 보니까. 양말이 양말이요? 아, 그렇구나. 네. 이렇게 두꺼운 양말이 있었어요? 수면 양말이에요, 이 정도면. 신발 겸 양말을 보니까 이 계절이 확실히 이제 선선해졌다. 이런 것 좀 많이 맞습니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처럼 크게 춥지도 또 덥지도 않은 딱 좋은 가을 날에 운동하기 진짜 좋잖아요. 야, 그렇죠. 되게 자연스럽게 잘 넘어갔네요. 아, 세 분, 그렇죠. 요즘 즐겨 하시는 운동 있으세요? 저는 뭐 개인 채널에서 네. 계속해서 뭐 골프 채널도 운영하고 맞아, 있고. 맞아. 맞아요. 가을 골프는 빚을 내서라도 나가야 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맞아요. 요 잠깐의 그 가장 가을. 좋은 계절이 있거든요. 이 1년에 며칠 안 되는 이 날을 이제 즐기러 나가는 거군요. 네네. 좋겠다. 그리고 요즘에 또 여성 스포츠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저도 뭐 얼마 전에 축구 프로그램 여성분들이 하신 골대 야, 거기에 맞죠, 맞죠. 오디션을 한번 보고 왔었는데 오디션 정말 잘 봤어요. 야, 감사합니다. 네. 제가 낄 것이 아니구나.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다 모여있구나 이 생각을 해서. 네. 봤는데 요즘엔 또 씨름 프로그램으로 또 한창 핫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관심이 좀 많이 가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씨름이 보기보다는 그래도 고난이도 스포츠예요. 네.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기술을 쓰려고 하면 머리도 좋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 나온 김에 씨름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거 어떨까요? 진짜요? 네. 한번 그럴까요? 야, 좋아요. 정말 씨름 안 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네. 자연스럽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즘 현대인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사진관에서 스포츠 특집을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시간은 바로 우리가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네. 씨름입니다. 제가 또 씨름 캐스터 출신이거든요. 진짜요? 오늘 또 굉장히 재밌는 얘기 제가 또 많이 전해드릴게요. 이야. 좋아요. 이제 사실 역사로 치면 이보다 역사가 더 깊은 우리 고유의 스포츠가 또 있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요즘 씨름계가 아주 들썩들썩하다고 합니다. 왜요? 예전에 그 사실 씨름 선수 하면 그 덩치가 정말 산처럼 크고 네. 약간 느릿느릿한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맞아요. 하지만 요즘에는 씨름 선수 비주얼이 거의 뭐 아이돌급입니다. 우와. 잠깐만, 저희 때랑은 좀 다른데? 아니, 모두 다 아이돌 분들처럼 모델하고 있네요. 나이 저분이 씨름 선수 아닙니다. 씨름 선수 하면은 걸, 이봉걸, 데레데레 됐다 큰 걸, 이봉걸, 이준희, 이만기님 뭐 이런 분들이 나와야지. 아니야 저런 분들 씨름 선수 아니야. 요즘에 모래판에 가보면 저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진짜로. 박광덕 정도는 돼서 이렇게 흔들어줘야 이기고 흔들어 쌈바 한번 쳐줘야 그게 씨름 선수죠. 우리 박광덕 형이 얼마나 멋있었는데 맞죠? 그렇죠. 멋있었죠. 네. 진정들 하시고요. 저도 배우고 싶네요, 진짜. 씨름을 배우려면 일단 그 역사부터 알고 가야 할 텐데요. 우리 민족의 얼이 깃들어 있는 전통 스포츠 씨름 그 역사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VCR 스타트! 이만기, 이봉골, 오동구 이름 괜찮은 것 같지 않니? 큰 덩치에 힘도 좋지만 스스로를 여자라고 생각하는 소년 오동구가 씨름 선수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 천하장사 마돈나인데요. 네, 이 영화 정말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그 문세윤 씨가 쓴 씨름 선수로 나오는데 맞아요. 영화 곳곳에서 고등부 씨름 선수들의 훈련 모습과 막 흥미진진한 씨름 경기 모습이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애송이야 빰빰 뭐 잘하네. 렉시의 애송이 아닙니까? 씨름부에서 저런 장기자랑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애송이고 뭐고 지금 고기를 먹기 바쁜데. 그러니까요. 자, 명절만 되면 어르신들을 TV 앞에 불러 모으던 씨름. 이 씨름이 굳건했던 편견을 깨고 최근 몇 년 새 굉장히 핫해졌다고 하는데요. 우리 고유의 전통 놀이이자 민속 스포츠인 이 씨름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씨름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고구려 시대의 고분인 각저총에서 발견되었다. 고구려 시대까지 올라가요. 이 벽화의 그림은 한눈에 봐도 두 남자가 씨름을 하는 모습임을 알 수 있다. 이야. 그 외에도 고구려 시대 벽화에선 씨름을 형상화한 작품이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 과거 자료들을 살펴보면 고구려인들은 활동적인 성향의 민족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삿발을 즐겨맸다. 이는 고구려인들이 평소 씨름을 자주 했다는 것을 뜻하는 증거다. 고구려인의 기계 유명하죠. 아, 그럼요. 삼국사기 고려사 문헌을 보면 강력, 각적, 씨름의 옛 이름이 자주 등장한다. 그만큼 씨름이 고구려의 대중적인 놀이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삼국 시대부터 우리 민족이 씨름을 즐겨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무슨 민족입니까? 씨름의 민족입니다. 시민. 예? 시민. 별걸 다 줄이네, 역시 별걸 다 줄여, 이 시민. 젊은이라고 해서 잘 줄이네. 별다줄이네요, 별다줄. 발음 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씨름. 네. 사실 씨름의 역사는 그보다 더 오래됐는데요. 기원전 3000년에서 2000년경에 부족 국가 시대에도 치우희라는 이름의 씨름이 존재했다고 우와. 합니다. 아, 치우희요? 네. 아니, 천호희 씨는 아는데. 아니, 치우희 씨는 또 누구신가요? 네, 이 치우희가 사람은 아니고요. 아, 사람 아니에요? 네, 이 명칭은 우리 민족의 뿌리가 되는 배달국 14대 치우천왕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치우천왕의 모습은 아마 한 번쯤 다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요? 네. 치우천왕을요? 치우천왕. 말도 안 되는 여기서 아이 그런 말 다 치우. 아이 죄송합니다. 아니 엄청 나 네. 자존심 상해 너무 크고 있었어. 야, 아니 엄청 익숙한 이미지라서 아마 보시면 딱 아실 텐데 우와. 바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 우리 국가 대표 선수들의 공식 응원단 붉은 악마의 마크가 바로 이 치우천왕의 얼굴이었습니다. 아 정말로요? 아니, 천호님께서 왜 탈을 쓰고 계신 건가요?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위험 있게 보이려고 좀 이렇게 무섭게 그리지 않았을까요? 와. 알죠, 알죠. 바로 이 치우천왕이 즐기던 놀이가 씨름이었다고 합니다. 야 그냥 아니 삿발을 잡기도 전에 졌어 난 저 얼굴 보면. 그러니까 약간 무섭지. 맞아요. 야. 위협을 느끼는데요. 아, 그래서 씨름을 치우희라고 불렀던 거예요. 아, 그런데 이제 아까 영상을 보니까 네. 고구려에서는 씨름을 그것을 뭐 각력? 각적? 뭐 이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궁금하시죠? 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볼까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씨름은 참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져 왔다. 강력, 각적, 각희, 강력희. 대부분 각이 들어가 있네요. 각을 잡는다. 이 명칭의 공통점은 짐승의 뿔을 의미하는 뿔각자가 들어갔다는 것이다. 야 원래 뿔 달린 짐승이 힘이 세잖아요. 맞아요. 거대한 체구의 황소 2마리. 거친 숨을 내쉬며 서로의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 모습이 바로 씨름과 흡사하다 하여 옛 씨름의 명칭 속엔 뿔각자가 자주 사용되었다고 추측되어진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 네. 소싸움하는 모습이 씨름하면서 힘겨루는 모습이랑 좀 비슷하긴 하네요. 맞아요. 그렇다면 오늘날까지 쓰이는 이름 이 씨름은 언제 처음 등장했을까요? 씨름이라는 단어의 시초는 세종 13년에 지어진 석보상절이라는 문헌에서 처음 등장한다. 그 당시엔 씨름이 아닌 시름이라는 단어로 명시되었다. 시름. 그래서 시름 안 왔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나 보네요. 씨름하고 난 뒤엔 시름 않지. 그러니까. 아유, 정말. 그 후 숙종 3년에 편찬된 박통사언해엔 시름, 시람으로 역어 유해엔 시롬으로 영조 때의 고 시조집인 청구영언엔 씨름이라는 단어가 드디어 나타난다. 청구영원에 딱 지금의 이름이 됐네. 맞습니다. 사실 이 씨름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씨름의 어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세 가지 설 정도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설은 하나는 경상도 방언에 서로 힘을 겨루는 것을 씨룬다라고 하는데 그 씨룬다라고 하는 말이 그 명사화가 돼서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났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몽골 씨름이 들어오면서 다리를 뜻하는 실비라는 말에서 그 씨름이라는 용어가 나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씨의 겨룸, 즉 남자들의 힘겨룸이라는 의미에서 씨름이라는 용어가 나왔다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씨름이 아주 오래전부터 누구나 즐기는 민속놀이라는 것은 문헌으로도 확인이 되는데요. 특히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왕실과 민중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민족 스포츠로 자리 잡게 됩니다. 조선시대 씨름에 대한 첫 기록은 세종대왕 시절. 세종대왕은 왕실의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빠짐없이 씨름 경기를 열어 관람했다. 왕실에서 이렇게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 씨름 경기를 이렇게 열었을 정도면은 네.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씨름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조선 중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씨름은 서민들의 상부상조와 화합의 의미를 다지는 놀이로서 발전해왔다. 이때부터 씨름은 공동체 의식이 융합된 한국 고유의 문화로 안착된 것이다. 씨름을 크게 즐겼던 날은 단오, 3월 삼진날, 4월 초파일, 7월 백중, 8월 한가위였다. 이는 신성한 재례가 있는 날엔 씨름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네, 조선 후기까지 전국 곳곳에서 씨름 문화가 성행을 하다가 일제강점기로 접어든 후에 1912년에 처음으로 대회다운 면모를 갖춘 씨름 대회가 개최됩니다. 이때부터 씨름이 스포츠로서의 근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분위기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일제강점기에도 우리 민족은 씨름을 통해 식민 지배의 괴로움을 잇는 한편 단합의 고리를 더욱 굳건히 다져왔다. 1927년 일본에서 근대 교육을 받은 체육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씨름의 근대화에 불을 지폈다. 아, 처음에 체육 선생님들이 시작한 그해 여름 여운형을 초대 회장으로 조선 씨름협회가 설립되어 전국의 장사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했다. 신문에 이제 장사 이름을 다 적어준다. 하지만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씨름 대회의 위협을 느낀 일본은 급기야 씨름 대회를 해산시키기에 이른다. 에이. 왜요? 이거는 딱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천하장사처럼 힘이 세 보이니까 겁먹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또 무리지어 있고 이러니까. 씨름은 우리 민족의 정기와 어를 이어가던 수단 중에 하나였는데요. 하지만 일제 탄압 속에 결국 씨름 대회의 명맥이 이렇게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야, 진짜 화가 납니다. 본인들은 뭐 수모 대회 하면서 추일도 씨름 비슷한 거 하면서 그것도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느낌에는 네. 왠지 우리나라 씨름이 이게 넘어가가지고 변형된 것 같아. 내 느낌엔 그래 그냥. 그런 설도 있죠, 정말. 그것도 가져와. 네. 가져와. 화가 많이 나 이거 못 나셨네. 가겠는데? 일제 강점기 씨름 대회는 사라졌지만 네. 국민들의 씨름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았고 광복 이후에 다시 그 소중한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씨름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었다. 각 지역별 장사 대회는 물론 전국 대회까지 각 도를 대표하는 장사가 있을 정도였다. 전국 각지에서 금년도 장사의 영예를 얻으려고 모여든 100여 명의 씨름꾼들은 힘의 묘기를 다투면서 경기를 전개했는데 드디어 금년도 우리나라 장사로서는 경상북도 김천 출신의 김기수 선수가 영관을 차지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름이 같아서 네. 알고 있었거든요. 김기수 장사. 네네. 그 대단하신 이름이 분이죠. 이름이 되게 힘이 좋은 이름인가 봐요, 선배님. 예. 둘이 사이가 아주 좋으시네요. 네, 오늘은 좋아 보려고. 예, 그렇습니다. 네, 화이팅! 네. 아니 근데 아까 저 체육관에 네. 진짜 많은 인파가 왔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진짜 씨름이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 당시에는 그 씨름대회에서 우승하면 소 한 마리를 줬습니다. 소 한 마리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당시 소 한 마리면요 엄청난 금액이었기 때문에 대회 열기도 엄청나게 뜨거웠죠. 그리고 강자들이 다 모였죠. 그렇습니다. 네. 광복이 된 이후 다시 인기를 이어가던 씨름은 지역마다 달랐던 씨름의 규칙을 통일해서 근대적인 스포츠로서 체계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각 도별 씨름을 하는 방식이 제각각이라 전국 대회를 하기에 많은 혼선과 어려움이 따르기도 했다. 1960년대 들어 씨름협회는 각 지역별 다른 방식의 씨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다. 전국 씨름대회 당시 선수마다 가위바위보를 해 씨름 방식을 정하다 보니 재기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잠깐만요. 가위바위보로 이걸 결정을 했다고요? 자기네 지역 씨름 방식으로 하는 거야. 해가면서 이기면. 우와. 뭔가 저 거구들이 모여서 가위바위보 했다는 게 가위바위보 귀엽다. 뽀뽀뽀 비겼다.
그리하여 1962년 우리나라의 씨름은 웬 씨름으로 통일하게 된다. 저는 씨름이 이렇게 지역마다 다 규칙이 다른지 처음 알았어요. 사실 씨름이 한국의 무형 문화재이긴 하지만 전 지역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공유되고 또 전승된 문화이기 때문에 특정 보유자나 보유 단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누구 한 명이 이렇게 딱 잡고 정리한 규칙이나 방식이 없었던 거죠. 야. 그러네요.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를 쫙 보니까 네. 왜 그 생각해봤거든요. 아니 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천하장사들은 경상도에 많을까? 경상남도에 많을까? 막 그 생각을 했어요. 이만기 장사님, 그다음에 강호동 선배도 그렇고. 그쵸, 네. 왜 그런 거예요? 대부분 이게 많아요. 근데 아까 보니까 경상도에서 예전부터 하던 웬 씨름이 채택이 되면서 그 DNA가 이게 아무래도 좀 탑재가 되지 않았을까요? 일리 있네. 네, 그런 생각도 확 듭니다. 오. 네. 자, 현재 행해지는 왼 씨름은 삿발을 오른쪽 넓적다리에 메고 상대방이 이를 왼손으로 잡고 겨루는 씨름인데요. 그런데 전라도 지역에서는 주로 반대인 오른 씨름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오른 씨름은 왼다리에 삿발을 메고 상대가 오른손으로 잡고 겨루는 씨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정반대죠. 그리고 또 충청 지역에서는 띠를 두르고 하는 띠 씨름을 했고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오른팔과 다리에 삿발을 감고 겨루는 바 씨름이 주로 행해졌다고 합니다. 야, 씨름 방식이 하나로 통일이 되면서 지역 상관없이 전국의 씨름 선수들이 힘을 겨루는 전국대회도 많이 개최됐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럼요. 1962년 경기 방식이 이렇게 통일이 된 이후 전국 규모의 대회가 여러 신설이 됐는데요. 하지만 프로리그가 없다 보니 대회는 지속되지 못하고 막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83년 드디어 전국 규모의 프로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볼까요? 1983년 드디어 우리나라의 씨름은 프로스포츠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된다. 그 역사적 포문을 연 것이 바로 제1회 천하장사 씨름대회였다. 역사적인 경기네요. 일 회. 외민국 경기인 씨름 제1회 천하장사 씨름대회가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300여 명의 장사들이 힘과 기량을 겨룬 이번 대회에서는 백두, 한라, 금강, 태백장사 등 4체급과 체급에 관계없는 천하장사를 뽑는 마지막 혈전을 벌였습니다. 순식간에. 당시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장사들이 모두 모여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대회 씨름이 국민적 스포츠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계기이기도 했다. 여기서 인간 기중기 이봉걸, 모래판의 신사 이준희, 모래밭의 털보 이승삼중, 천하장사가 나올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생각이었다. 자, 저 세 분은 체격적으로 누가 봐도 천하장사의 비주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특히 이봉걸 장사는 네. 그 지금의 뭐 최용만, 그다음에 지금 하승진 그렇죠. 그런 느낌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인이었어요. 와. 2m가 넘으셨으니까 그 당시. 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쟁쟁한 씨름 선수들을 제치고 당시 대학생이던 신예 이만기가 초대 천하장사로 등극한 것이다. 기술 봐요. 와. 저 때는 그렇게 체구가 크지 않으셨네요. 그러니까 나이도 어리신데 천하장사라니 대단하네요. 지금 다시 봐도 정말 놀랍잖아요. 당시 그 씨름판에 혜성처럼 등장한 근육질의 청년 이만기 선수는 천하장사 등극과 함께 일약 스타덤에 오르는데요. 이만기 선수의 박진감 넘치는 경기 잠깐 한번 보고 올까요? 네.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백두장사 이준희를 물리치고 최종 결승에 진출한 약관 20세 이만기 장사와 최욱진 한라장사의 대결. 5판 3선승제에서 2대2 동률을 이룬 가운데 마지막 한 판이 벌어졌습니다. 우와, 야, 진짜 완벽한 들배지기입니다. 들어서 그냥 배지. 이만기 장사는 번개같이 들배지기로 그암 최욱진을 넘어뜨리고 감격의 승리를 안았습니다. 슈퍼스타 이만기의 탄생입니다. 프로 씨름어와 함께 시작된 천하장사 이만기 열풍. 우와. 그동안 덩치가 큰 선수들이 주류였던 씨름판에 매끈한 근육질의 천하장사는 그야말로 이슈 메이커였다. 진짜 우리나라 현대 씨름의 역사는 이만기 선수의 등장 전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요. 그렇습니다. 씨름을 그냥 국민 스포츠로 만들어버렸어요. 네. 현대 씨름의 부흥기는 이만기의 인기와 더불어 크게 번성했다. 현대 씨름 역사상 천하장사 10회 타이틀은
아직도 전설로 남아있다. 이야. 이야, 역시 천하장사 만만세. 찰나장사, 백두장사, 천하장사 만만세. 만만세. 찡. 야, 앞부분은 몰랐는데 앞부분이 그거였어요? 네. 신난다, 신나. 네. 자, 80년대 씨름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네. 시청률이 무려 68%에 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수사반장이 78년에 60.8%보다 높고 그나마 야인시대 최고 시청률 68%랑 맞먹습니다. 야. 야, 씨름 경기를 4시부터 하는데 야, 승부가 안 나서 9시 뉴스도 자주 밀릴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맞습니다. 자, 1980년대 씨름은 그야말로 온 국민이 열광하는 국민 스포츠였는데요.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야구, 축구, 농구 등의 다른 현대식 스포츠에 밀려서 조금씩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네. 그렇다고 우리의 전통 스포츠 씨름을 역사의 뒤안길로 내줄 수는 없죠. 씨름의 명맥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꾸준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대식 스포츠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씨름의 모습, 뉴스와 함께 만나볼까요? 삿발을 잡은 모양으로 봐서는 최욱진 선수가 괜찮습니다. 바른천 집니다. 빗무릎치기! 빗무릎! 지난 1983년 출범한 프로씨름은 80년대 야구 축구에 버금가는 인기를 누리던 명절 스포츠였습니다. 침체를 겪던 씨름이 새로 단장한 씨름의 성지 장충에서 부활을 꿈꿉니다. 화려한 레이저 조명과 음악 속에 등장한 여자 씨름 선수들. 여자 씨름 제가 중계 많이 했습니다. 양윤서 선수. 콘서트장 같은 모래판이 아직 어색하지만 경기만큼은 남자 선수 못지않은 기술 씨름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과연 우와, 기술이 남자보다 더 익사이팅한데요? 80kg 이하 무궁화급에선 올해 여자 씨름 천하장사에 오른 조윤주 선수가 위력적인 들배지기를 앞세워 정상을 지켰습니다. 스케일도 커지고 뭐 공연 같은 것도 많고 해서 좀 많이 바뀌어서 많이 떨렸어요. 그래서 더 막 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힘도 나고 좋아요. 그럼요, 스포츠는 이게 분위기거든요. 맞아요. 사람들이 열광해주면 그거에 신나서 선수들은 힘이 2배, 3배 더 납니다. 맞아요. 예. 재미있는 씨름을 내건 이번 대회에선 우승 상금이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면서 선수들의 사기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요, 저렇게 해야죠. 달라진 씨름을 보기 위해 연휴 동안 매일 2천여 명이 넘는 관중들이 장충체육관을 찾았습니다. 특히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이벤트와 가족들을 위한 특별성을 제공해 젊은 씨름 팬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기 진행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더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애들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탈바꿈한 씨름이 한가위 스포츠로 예전 장충시대 명성을 되찾을지 주목됩니다. 이게 옛날엔 씨름이 그 경기 시간에 제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몇 시간이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씨름 현대화가 이루어지면서 경기 시간을 1분으로 딱 정해놨거든요. 야, 역시 빨리 현대사회. 공격해서 끝내라. 그쵸, 네. 지루해지면 안 되니까. 서로 도망가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길어지니까. 적극적으로 파울도 주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경기가 점점 더 박진감 넘치게 바뀌었죠. 야, 현장에서 보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같이 보러 가요. 좋아요, 부모님 좋아요. 모시고 씨름 경기 가면 어머니, 아버님들이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맞아요. 공연도 네. 많고. 네. 이 씨름을 지키기 위한 오랜 노력이 인정을 받아서 2018년에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명절이나 큰 잔치 때면 어김없이 열렸던 씨름은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5세기에 만들어진 고구려 고분 각조총의 벽화에도 18세기 조선시대 풍속화에도 씨름 경기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전통기의 씨름이 이제 우리나라를 벗어나 세계가 인정하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 됩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는 씨름을 남북 공동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와, 남북 공동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는 게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남과 북이 나뉘어 있지만 네. 역사와 전통의 뿌리는 같으니까요. 맞아요. 북한 동포 여러분, 이제 우리 다 함께 씨름 축제를 통해 통일을 이룹시다. 앞서 남북이 아리랑과 김장 문화를 따로 등재한 적은 있었지만 함께 문화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린 것은 처음입니다. 남과 북의 문화유산이 작지만 소중한 통일을 이룬 뜻깊은 날입니다. 국민이 더욱 사랑하는 씨름, 또 후손에게 널리 전승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유산이 되도록 잘 가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도
조선시대 풍속화에서도 볼 수 있듯 우리 민족과 오랜 세월 함께 해왔던 씨름. 남과 북을 이어주는 사상 첫 공동 문화유산으로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나갈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멋있다. 진짜 그 순간의 힘, 대단합니다. 맞아요. 인류의 역사 속에는 늘 스포츠가 함께 해왔는데요. 유튜브 사진관 스포츠 특집,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씨름의 역사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옛것의 정신과 전통을 지켜나가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고 아름다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 예능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며 재미있는 뉴스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전통과 문화처럼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빛을 발하는 게 또 하나 있죠. 바로 여러분들의 추억, 그 빛나는 옛 추억 속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유튜브. 야, 일어나, 씨름이나 아빠. 오케이, 한번에 어떻게 입술에 아주 까불어 그냥. 뭐? 아니 선배를 개떡을 하러 그냥. 이겨라. 너 안 빠져. 어디서 옆에서 이렇게 조잘조잘 해 그냥. 나한테 집중해. 됐어, 여기까지. 오늘은 누구 생각하고 입으신 거예요? 아주 다들 뭐 상상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렇게 뭘 물어봐? 원영 씨, 원영 씨. 웃기다. 아유, 제가 뭐 감히 어떻게 따라하겠습니까? 살짝 느낌만 내봐.